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관리. 함께 배워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이란 정상 혈압보다는 높지만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은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포함하며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mm머큐리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mm머큐리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혈압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유병률도 함께 높아집니다. 남성은 50대에서 10명 중 3.9명, 60대에서는 10명 중 5.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50대에서는 10명 중 2.9명, 60대에서는 4.4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중장년층의 약 30%는 2년에서 5년 내에 고혈압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심혈관 건강에 더 해로운 요인은 무엇일까요? 1번 흡연, 2번 높은 혈압. 정답은 2번 높은 혈압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 가운데 높은 혈압은 남녀 모두에게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흡연 역시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혈압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mm머큐리 낮아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5에서 10mm머큐리 감소하면 허혈성 심장병 위험은 15에서 20%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년층의 고혈압 위험 요인으로는 내장 지방형 비만, 가정식을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먼저 내장 지방형 비만은 식이 조절과 운동요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내장 지방을 줄이면 혈압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김치와 양념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운동은 빠르게 걷기, 배드민턴, 댄스 등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고혈압 위험 성인은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지만 고혈압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로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2번 문제. 높은 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높은 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로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생활습관 개선, 금주 및 절주, 금연, 운동 등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나를 위한 앞으로의 여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 관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 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소금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과 신경 근육 기능 조절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식이섬유는 장 건강 증진과 포만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4번에서 5번, 즉 한 끼 식사에 한두 가지 정도의 채소를 챙겨 먹으면 좋아요. 추천하는 채소와 과일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토마토, 바나나, 블루베리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통곡물의 경우 통밀빵, 귀리, 현미, 보리가 있고, 콩류와 견과류는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아몬드, 호두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우와, 꽤 다양하네요. 얼마나 자주 먹어야 좋은가요? 한 끼 식사마다 한두 가지 채소와 함께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먹으면 좋아요. 빵이 먹고 싶은 날에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흰빵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출출할 때 건강 간식으로 견과류까지 먹으면 식이섬유는 올라가고 혈압은 내려가요. 셋째, 유제품을 섭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면 더 좋아요.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일반 우유는 포화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포화 지방은 낮고 칼슘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추천합니다. 저지방 우유 말고 또 어떤 저지방 유제품이 있나요? 저지방 요거트와 저지방 치즈도 있어요. 오, 저는 저지방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먹을래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저지방 유제품은 하루 한두 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닭고기로 단백질을 채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채우면 안 되나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부위에 따라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 있어 많이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럼 생선과 닭고기는 왜 좋은가요?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요. 특히 오메가3는 혈압과 혈중 지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닭고기 중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좋습니다. 그러나 껍질은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제거하고 섭취해요. 여기서 생선과 닭고기는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한 끼는 이런 메뉴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통곡물과 콩이 듬뿍 들어간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채워주고 삼삼하고 부드러운 순두부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짜지 않은 생선찜을 추천드려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인 버섯구이도 곁들일 수 있어요. 채소 반찬으로는 짜고 자극적인 김치 대신 양념이 적게 들어간 오이소박이를 추천드립니다.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체중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장년층은 대부분 비만 유병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50대 남성은 유병률이 가장 높고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체중 관리가 필요할까요?
체중을 1kg 감량하면 혈압은 1mmHg 감소하고 체중을 10kg 감량하게 되면 혈압은 약 10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이 과체중 이상인 경우 5kg만 감량해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나므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비만일까? BMI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BMI는 체질량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는 키와 체중을 통해 비만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BMI가 증가할수록 고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럼 BMI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BMI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BMI는 지금 나의 체중의 키를 2번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를 미터 단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체중이 85kg이고 키가 175cm라면 먼저 키 단위를 바꿔 1.75로 만들고 현재 체중의 1.75를 2번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 BMI는 27.8로 계산됩니다. 27.8은 1단계 비만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체중과 키를 통해 자신의 비만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체중과 키로 BMI를 계산해 보세요. 체중 조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장년층의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은 혈압 증가, 혈중 지질 수치 증가, 혈당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중 조절은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건강한 체중 조절 방법으로 내 몸을 바꾸는 시작 WISE 전략을 소개합니다. W. 체중을 조절하고 I. 채소 섭취는 늘리고 S. 소금 섭취는 줄이면서 E. 채소 등 식이섬유 섭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체중 관리 목표를 세워볼 시간입니다. 목표는 어떤 식으로 세우면 될까요? 예를 들어 단기 목표로 과체중 이상인 경우 4에서 5kg 감량 후 필요하다면 5kg을 추가 감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장기 목표는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고 허리둘레를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으로 유지하기처럼 세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맞는 체중 관리 목표를 꼭 세워보세요. 다음 주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나트륨 섭취 조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왜 조절해야 할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수분이 혈관 안으로 더 유입됩니다. 그만큼 혈관의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7.8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에 비해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한국 남성은 WHO 권고 기준의 1.9배, 여성은 1.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급원 음식으로는 김치류, 국탕류, 면만두류, 찌개, 전골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의 주요 급원 식품 1위는 배추김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라면, 된장국, 국수, 쌈장 순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 조절이 왜 중요한 걸까요?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약 4에서 6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을 5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소금 5g 미만 섭취를 목표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의 나트륨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평소 식습관을 떠올리며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개수에 따라 나의 나트륨 섭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나트륨 섭취는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첫째,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소금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음식의 간을 볼 땐 소금과 간장 대신 식초, 고추, 후추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젓갈과 장아찌 등 절임류의 반찬을 지양합니다. 다섯째, 국을 먹을 땐 되도록이면 국물은 적게 섭취하고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여섯째,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소스는 조금 덜고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년층을 위한 팁도 소개합니다. 특히 음식은 식힌 후 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너무 뜨거울 땐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 짜게 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밑간할 땐 소금 대신 깨소금이나 과일즙, 양파즙을 활용하고 버섯과 채소를 함께 조리합니다. 나물을 무칠 땐 참기름이나 들기름, 혹은 콩가루, 들깨가루나 견과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나트륨을 낮춘 식생활을 실천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상황극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해질녘 출출해진 부부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메뉴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저녁 메뉴를 골라주세요. 1번, 날씨도 덥고 조리하기 귀찮으니 오늘은 아귀찜을 배달시켜 먹는다. 2번, 주말이니 짜장라면을 끓여 먹는다. 3번, 집 근처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는다. 4번,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집에 남은 채소를 활용해서 채소 듬뿍 월남쌈을 만들어 먹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선 나트륨은 적고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권장합니다. 아귀찜, 짜장라면, 순댓국은 나트륨이 매우 많은 음식이지만 월남쌈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건강한 메뉴 선택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오늘은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왜 채소 섭취가 중요할까요?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칼륨을 충분히 먹지 못해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따라서 칼륨의 주요 급원인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압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 하루 4회에서 5회 분량의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때 채소 섭취 1회 분량은 익히지 않은 잎채소는 1컵, 작게 자르거나 익힌 채소는 반컵입니다. 우리나라 장년은 채소를 어느 정도 섭취할까요? 젊은 성인에 비해 채소 섭취량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의 채소 섭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금보다 더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채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채소를 섭취합니다.
식사 시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먹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둘째, 신선한 채소를 선택합니다. 샐러드, 쌈채소, 생채 등을 먹고 나트륨이 많은 가공 채소는 되도록이면 조금만 먹습니다. 이때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무엇일까요? 칼륨은 시금치, 근대, 상추, 케일 등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브로콜리와 애호박, 당근, 토마토, 오이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채소 식품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으로 고릅니다. 또한 조리할 때는 되도록이면 싱겁게 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근대 등 푸른잎 채소와 브로콜리, 토마토, 늙은 호박이 좋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 해조류, 버섯류도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김치나 장아찌, 절인 채소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섭취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 채소를 먹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챙겨 먹고 김치보다는 나물, 생채소 등 다양한 채소 반찬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빵과 떡 대신에 오이, 당근 등을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둘째, 조리할 때 채소를 듬뿍 넣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에 채소를 2-3가지 이상 넣어서 조리합니다. 볶음밥, 달걀말이, 찜 요리 등 자주 해먹는 반찬에 다양한 채소를 넣습니다. 만약 채소 손질이 번거로울 땐 냉동 채소나 야채 믹스 등 손질된 채소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채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주말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서 냉동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국용, 샐러드용, 볶음용 등 용도별로 나눠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인에서 2인 식사량으로 나눠 보관하면 조리 시간도 절약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 피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채소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채소 반찬은 나트륨 함량이 많아 줄이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채소로 만들어졌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선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소 섭취는 신선한 생채소 또는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를 골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혈압 잡는 채소 습관 갖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영양 표시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영양 표시란 무엇일까요? 영양 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영양 표시를 활용해서 장을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기 다른 제품의 영양 성분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합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영양정보 상단의 표시 단위와 열량을 확인합니다.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기준 단위는 총 내용량, 100g, 100ml, 한 조각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왼쪽 영양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제품의 경우 영양 정보의 표시 단위는 총 내용량당 기준이며 총 내용량은 75g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모두 섭취하였을 경우 열량은 24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2단계.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은 9가지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3단계.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식품의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다 섭취했을 경우 나트륨은 일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11%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영양 표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 상승의 위험을 높여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처럼 혈압 관리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지방의 함량을 확인하여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 A씨가 마트에서 즉석 사골곰탕을 고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양 표시를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의 경우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29kcal입니다. 2번 제품의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33kcal입니다.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기서 힌트.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표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1120mg, 2번 제품은 430mg으로 1번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1번 제품이 1.1g, 2번 제품이 0.5g으로 포화지방 함량도 1번 제품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오늘 함께 풀어본 퀴즈처럼 가공식품을 고를 땐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게 즐기는 외식 배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주 하게 되는 외식,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된 배달 음식.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채소 섭취 늘리기. 둘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외식 배달 음식 메뉴를 고를 땐 샐러드바 또는 채소 뷔페가 있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채소가 주재료인 메뉴도 좋아요. 추천하는 메뉴로는 비빔밥, 쌈밥,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땐 샌드위치처럼 채소가 들어간 메뉴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편의점 꿀팁. 채소김밥, 샐러드, 채소 반찬 많은 도시락을 추천해요. 함께 식사할 땐 1인 섭취 분량을 고려하여 주문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물보다 채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양이 많은 음식은 1인 분량만 덜어서 섭취해요. 고기 메뉴는 쌈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강력 추천.
그리고 주문 시 채소 토핑 추가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만약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채소 듬뿍 더욱 건강하게 드세요. 그리고 식후 가벼운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즐거운 운동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핵심. 운동을 하면 혈압과 체중을 낮추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와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체조, 에어로빅, 테니스,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하세요. 강도는 운동하며 대화와 노래 부르기가 가능한 정도로.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운동 초반 10분에서 20분은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여 천천히 연장해 30분에서 1시간 지속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 5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5분 마무리 운동도 꼭 챙겨주세요. 근력 운동은 유산소와 병행하세요. 빈도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악력 운동도 추천합니다. 악력기나 테니스공 등을 손으로 꽉 쥐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을 반복해요. 강도는 최대로 줄 수 있는 무게의 30에서 40% 정도로. 2분 유지 후 1분 휴식을 4회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운동을 통해 혈압 건강도 되찾으세요.